네, 인천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뉴스를 아주 속속들이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인의 김영빈 편집국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꼭지 기사를 갖고 오늘도 나왔는데 세 꼭지 준비했습니다. 사실 꼭지 중에 한 두 개는 뭐 한 시간에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기사부터 첫 가겠습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물러나기로 했다, 이 기사입니다. 야, 결국 물러나 결국 그렇게 됐죠. 네. 네, 작년에 그 지방 정권이 교체되고 네. 그 전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이 김준용 경제청장이 물러날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네. 이게 정권이 바뀌더니 원한대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송도 주민들이 크게 한번 반발을 했었고, 네. 박남춘 시장한테 문자 폭탄을 막말을 섞어서 막 날렸었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당시에도 아니 그 시장의 입장은 워터프론트라는 사업이 네. 거의 뭐 7천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다가 일부 사업비 누락됐다든지 조작이 됐다는 감사 지적도 받았고, 예. 사업 타당성이 경제성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자꾸 있어서 일단 방제, 네. 폭우가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태풍이 왔다거나 했을 때 그 방제 차원에서 그 장기력을 막기 위한 네. 1-109부터 그 착공을 하고, 네. 나머지 1-209라든지 209, 뭐 309 이제 그 미음자로 돌아가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건 단계적으로 그 좀 보완을 해가면서 사업성을 좀 높일 방안을 좀 검토하고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네. 이렇게 됐던 거를 그 뭐 자꾸 정치권 쪽에서도 특히 그 야당 쪽에서 그걸 공격의 빌미로 삼고, 주민들이 뭐 송도 총연합회 이쪽 주민들이 아니 이 좋은 계획을 네. 네. 왜 정권이 바뀌더니 자꾸 뭐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축소하려고 하는 거냐, 뭐냐, 자꾸 이런 비판이 나오고 문자 폭탄이 뭐 그냥 개 돼지 뭐 이런 용어까지 섞어서 막 날라오니, 예. 그러면 경제청장으로서 그러면은 무슨 소통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예. 시장에 뜻을 잘못 전달했다든지, 예, 아니면 예. 전달 노력을 안 한다든지, 그런 뭐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송도 주민들이 이 김준용 청장을 많이 옹호를 해요. 네. 예. 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네, 설득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필성 뭐 이래서 어쨌든 원하는 대로 하겠다. 예. 뭐 등등해서 이제 송도 주민들하고 또 청장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부터 작년 연말부터 그랬죠. 예. 청라 총연합회, 청라 주민들한테 공격이 계속 아하, 들어요. 송도 끝나고 이제 청라로 넘어갔구만. 그랬죠. 그게. 예, 예. 그 청라 시티 타워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청라 국제 업무단지도 뭐 GCT라고 뭐 구글이고 뭐고 뭐 JK 미래가 와서 한다는데 자꾸 경제청에서 뭐 되니 안 되니,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말이 안 되니 예.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는 이 청장을 뭐 퇴진시켜 주세요, 이런 게 제 1호 답변. 예. 그렇죠. 청원, 시민청원. 네, 시민청원 중에 한 달 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서 네. 시장이 답변하는 1호 청원이 돼버렸어요. 아, 이런. 네,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시장이 이게 청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람을 뭐 퇴진시켜라, 교체라,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가 좀 더 적극 나서라는 뜻은 알겠으니, 예. 이렇게 이런 게 인사 문제로 귀결된다면 현재 공무원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죠. 이런 예. 인사 문제로 접근한다면 이게 어떤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예. 현행법적으로도 불가한 문제고, 그 여러분의 뜻은 알았으니 좀 더 잘 해보겠다. 뭐 이렇게 좀 현실을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임기를 채우려나 했더니 아니 갑자기 이제 다음 달 3일 날 퇴임한답니다. 지금 잔여 임기가 뭐 1년 6개월여는 이제 남았다니, 그렇게는 그렇죠. 이제 있었죠. 2017년 10월인가 취임을 했으니까는 이제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 예. 지금 한 1년 한 7개월 했나요? 한 1년 5개월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은 확실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관두는 건가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본인의 의지로 관두겠습니까? 평소에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어찌됐든 자기는 경제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고 3년 예. 임기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더 이상 공직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뜻이 전달이 됐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오가던 끝에 그 본인이 수긍을 한 것 같습니다. 응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해서 응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일날 퇴임식을 갖고 예. 그다음에 행안부의 그 협의건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시 지방 2급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인천경제청장은 개방형 지방 1급이죠. 1급으로 1급이거든요. 들어갔죠. 예, 예. 지방 1급짜리인데 예. 1급을 관리관이라고 부르고 2급을 이사관이라고 이사관. 부르는데 네. 그 한직급 아래인 원래 자리인 이사관. 인천시 지방 2급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오면은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네.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이냐, 그러네. 예. 전임청장을 인천시에는 지방 2급 자리가 인천시에 4개가 있고 인구 50만을 넘는 구에 부구청장 자리 합쳐서 7자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본인도 거쳤던 인천경제청 차장 네. 이게 지방 2급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인천시의 시민안전본부장,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본부장, 네. 그다음에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네. 여기 이 세 자리가 2급 또는 3급의 복수직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다 2급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에는 현재 2급이 4명. 그다음에 인구 50만을 넘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예. 여기 부구청장이 2급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예. 네. 하여튼 7자리, 그럼 뭐 시장하고 구청장이 협의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인천시 안에 무슨 본부장으로 앉힐 거냐, 시의회 사무처장을 앉힐 거냐, 경제청장을 했던 사람을 경제청 차장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일 테고, 그렇죠. 예. 또 50만이 넘는 그 세계 구의 부구청장을 보내려고 해도 그 부구청장들이 2급이기 때문에 얼른 이동을 해야 되고, 예. 청장이 오는 거를 그 협의를 거쳐서 받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 해외 파견을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인천시에 그 전례들이 있습니다. 자매 도시들. 네. 네네. 그 일본의 기타 교쇼라는 시가 있고, 네. 미국의 하와이의 호놀룰루, 그다음에 중국의 텐진. 네. 이런 데는 우리 그 뭐 상급 국장급 공무원들이 그 파견 공무원으로 한 1년씩 가 전례도 있고, 네. 텐진은 상급 공무원은 간 적이 없지만 5, 6급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교환 형태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는 거의 안 보여요. 예. 한동안 활성화됐다가 그 자매도시 공무원, 예, 예. 뭐 상호 파견 뭐 이런 게 교육 이런 게, 그런데 이거 그 가능성도 있다.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인천경제청이 지금 1급 청장이 3일날 퇴임을 합니다. 퇴임하고. 예. 근데 그 밑에가 지방이회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청 차장인데, 예. 이분이 그 6월 말이면 끝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세요. 그런데 공로연수 전에 그동안 그 뭐 휴관이 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뭐 5월 13일인가 뭐 이렇게 좀 일찍 퇴임을 하시는 거네. 사실상 휴가 처리하시려고. 휴가 처리. 그러면 사실상 퇴임을 하시려고 예, 사실- 하셨는데, 인천 경제청의 이 수뇌부가 없는 거죠, 뭐지. 분들이 예. 다 빠지시는 거기다 상황이 또 생겨버리는 상급 거네요. 본부장이 4명인데 예. 2명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갑니다. 어유, 그럼 뭐 그래서 청장 빠지고 차장 빠지고 본부장 4명 중에 2명이 빠지게 됩니다. 야. 그래서 업무 공백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음. 아니 공무원들 뭐 과장도 있고 뭐 팀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무슨 업무 공백이냐? 일상적인 업무야 돌아가겠지만 네. 어떤 정책 결정이 결정을, 필요하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예민한 사안이라든지 그런 게 의사결정이 좀 늦어진다든지 그럼 본청이 개입해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공백을 얘기하지 뭐 일상 업무야 널 돌아가지 안 돌아가겠느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 꼭지 소식은 김진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국 사임키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가시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의대교, 그러니까 잠진 무의도 연결인데요. 4월 30일 임시 개통. 드디어 이제 개통하는군. 예, 예. 이게 2014년이었나요? 공사 시작한 지가. 네, 그때 그렇죠. 예, 건 뭐 4, 5년 해 왔는데 드디어 개통을 하는군요. 이게 이 연도교가 추진된 게 한 15년쯤 될 겁니다. 예. 2003년에 인천의 재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네.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고 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유 무익 관광단지 얘기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인천 도시공사도 껴 있고 뭐 외국인 뭐 사업자들도 와서 뭐 해보고 싶어하고 뭐 몇 건이 막 이렇게 막 겹쳐 있었는데, 그러면은 용유 무익 관광단지
단지라든지 그 경제 자유구로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보려면 그러면 용류도하고 무의도를 연결하자. 네, 네, 그래서 2000년대 뭐 2005, 6년 네, 한 7, 8년부터 이게 추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계획은 폭을 25m 네. 4차로로 해서 4차로, 예. 한 2.9km 정도를 연도 형태로 넘기자. 네, 그랬는데 이게 각종 관광단지 사업이고 뭐 하나 둘씩 한 10여 년을 질질 끌면서 잘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연도교를 안 놓을 수도 없고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 12m 2차로 2차로, 그래서 예, 길이는 1.3km 네. 절반 이하를 줄여서 사업비를 499억 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로서는 지식경제부였죠. 지식경제부. 예, 예. 지금은 산업통상부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데 예, 예. 지식경제부로부터 한 절반 경제자유구역의 그 기반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네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499억, 한 500억 잡아서 250억을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음. 왜 499억으로 사업비를 산정했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타를 예타. 피하려고. 그렇죠. 그렇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 네, 네,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 네, 그거를 피하려고.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렇겠죠. 각종 뭐 관광 개발 사업이고 뭐고 다 무산됐으니. 예, 그래서 그냥 일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기반시설, 도로, 네, 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경부한테 그 대신 사전 저기 자체 타당성 조사는 했죠. 네, PC가 1이 넘는다고 우겨서 우겨서. 1.13이 낮다. 예, 50% 달라. 네, 그래서 499억 원으로 잡아서 250억을 받아갖고 2014년 그 가을에 착공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725억이 들어갔어요. 어유, 이게 다 대상이었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많이 오버가.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다 피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예. 사업이라는 게 몇 년도 기준으로 사업비를 잡냐에 따라서 그러겠죠. 올라가는 예. 거죠. 네, 그래서 725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돈을 더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250억으로 지원이 끝난 것이고 예. 그래서 475억 원의 우리 지방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랬구나. 어찌 됐든 그리고 이게 또 작년 8월 개통 예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무슨 레미콘이 뭐 그 해상으로 싣고 가야 되고 어쩌고 해상공사다 보니까 예, 교량을 놓다 보니까 뭐 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한 8개월 늦어서 이제 4월 30일 날 임시 개통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주민들은 화가 나죠. 작년 8월에 개통했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죠. 지연되고 그러니까요. 또 대폭 축소된 데다가 공기도 네, 들어가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다가 완전 개통도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고 자꾸 화를 내시니까 그래서 일단 임시 개통을 하겠다 4월 30일자로 네, 그래서 한 3개월을 임시 개통으로 운영을 하는데 네, 이게 또 더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아까 그 2.9km에서 1.3km로 절반 이상을 줄였는데 어디를 예. 줄였냐? 그 거장포라는 데서 잠진도 그 배터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원래 제방도로예요, 제방도로. 제방도로, 예. 해안가 쌓아놨던. 예, 그거 뭐 꼬불꼬불 돌아가는 2차로인데 뭐 한쪽에는 그 배 타고 넘어오려고 차들이 쫙 서 있고 네, 그렇죠. 반대쪽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음, 그 좁아요. 예, 예. 낡았고 오래됐고. 근데 이거를 보수해서 쓰는 걸로. 음. 그래서 저 배터 앞에서 넘어가는 걸로. 네. 사업비를 줄이려니까 예, 예, 4차로를 2차로로 줄이고 음. 길이도 확 줄여버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연도교가 놓이면은 차량이 많이 넘어갈 것인데 배로 넘어갈 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배 싣고 넘어가는 건. 네, 그러면 저 안에 도로를 넓혀야 되거든요. 무의도 안에. 그러겠죠. 예, 그리고 이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에서 2013년에 해제됐어요. 예, 예. 예. 사업이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 네, 부진하더라. 음. 그래서 영종 용유 그 일대가 상당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 그 연도교 계획도 있고 하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주민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무의도 내부에 4개 도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방도로 네. 용유도에서 무의도를 쭉 배 타는 데를 잇는 음. 이 5개 도로를 정비해주겠다 확장해주겠다. 네, 그런데 이 제방도로는 올해 뭐 완전 개통할 때까지 7월 29일까지 어떻게 빨리 정비해보겠다. 그 다음에 저 안에 무의도로 넘어갔을 때 네, 거기 뭐 한개 노선은 그 뭐 내년 뭐 7월까지 정비를 마치겠다. 나머지 3개 도로 넓히는 건 보통 뭐 6m 도로를 10 내지 12m로 넓혀주는 건데 그 내년 말까지 하겠다. 어, 이제 주말이고 뭐고
여름철이고 차 막 밀려서 올 텐데. 예. 그 큰일. 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네. 큰일이네. 이거.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데 주차장은 이제 늘리는 걸로 하고 음. 공영 주차장이 지금 한 700여 대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뭐 주로 펜션들인데 펜션 음식점 그 앞마당 뭐 이렇게 주차장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 한 200여 대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900여 대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 계속 늘려가겠다. 국공유지라든지 사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이제 급하게 자꾸 주차장을 늘려가겠다. 이것도 도로도 빨리 이 폭을 넓히는 공사를 어떻게든 서둘러서 빨리 해보겠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건데? 그러네. 아니 그 계획을 못 맞춰갖고 그동안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라는 게 예. 인천시든 경제청이든 중구든 그 누가 컨트롤 타워 시에서 하든지 그러니까요. 서로 뭐 돈 갖고 싸우고 시기 갖고 싸우고 그러면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 연도비라고 건설하고 있는데 저 안에 도로 확폭은 뭐 내년 말에 그러니까. 끝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외려 임시개통이 무의도 안에 어떤 교통 대란? 오히려 더 예, 지금도 불편을 이 처리할 수 임시 있네요. 이 예, 개통 예. 3개월 동안은 네. 평일은 뭐 그렇게 많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놔두고 음. 주말 공휴일 예. 차량 들어가는 걸 900대로 한정을 합니다. 이런. 그럼 나머지 배 타고 들어가라는 건 얘기죠? 아니죠. 아예 못 들어가는 걸? 아 배가 운행을 안 하죠. 배가 이제 안 하니까. 아 연도계가 개통이 됐으니까. 배는 배는 운행을 안 합니다. 기다렸다가 예. 더 그래서 시간 맞춰 들어가야 이 돼요. 교통 예. 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갖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예. 하루에 900대만 들어가기. 아 이런. 주말 이런. 공휴일. 이 참.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크겠네. 예. 이제 잠진도하고 상황입니다. 무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예, 30일 날 임시 개통이 되는데 가시기 전에 꼭 차가 몇 대 갔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이게 저 900대 넘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편안해서 평일날 가시면 될 평일날 네, 가셔야 네, 돼.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기사로 가시죠. 자, 세 번째 기사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이제 네. 예, 부상할 우려가 있는데요. 자, 인천 경실련에서요.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공개해라라고 수도권 매립지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예. 인천의 가장 핫 이슈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그 지금 인천시의 입장은 뭐냐? 자, 원래는 2014년 말에 예.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한번 2년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네. 네. 그런데 이 대체 매립지도 뭐 어디 뭐 얘기도 안 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끌고 뭐 이러다가 그 우리 종영주 시장 때 자체 용역을 한번 했어요. 예, 예. 자, 뭐 공동으로 할 건지 별개로 할 것인지 그 우리가 광역단이기 때문에 인천, 경기, 서울은 별도로 자기가 배출할 일은 자기가 치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상계시도가 한꺼번에 같이 쓰는 이런 뭐 거대한 매립장이라는 거는 이게 환경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같이 뭐 논의할 태세가 잘 안 돼 있으니 그래. 그럼 니네 뭐 여기 뭐 그만 쓰는 걸로 하고 우리는 우리 거 처리할 테니까는 그래서 우리 자체 매립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우리가 네. 자체 용역을 했어요. 송영기 예. 시장 때. 예.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유정복 시장이 들어왔죠. 네. 그래갖고 수도권 매립지 사자 협의체 합의라는 걸 했어요. 네. 환경부가 들어갔죠. 예, 2015년 6월에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예. 그래갖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음. 이 상계시도가 공동으로 쓸 뭐 몇 년을 쓸 건지 몰라도 규모가 크면 시간이 더 걸리고 최소한 그 입지 결정하고 설계하고 매립지 그 조성 공사하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뭐 5년 이상 7년 10년이 걸릴 건데 네. 아니 2015년인데 내년 말인데 뭘 어떡하겠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자 합의를 하면서 예. 자 추가로 수도권 매립지를 더 쓰자. 어. 그래서 3-109 예. 103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사용한다. 네. 대신 그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면허권, 매립이 끝나면 이게 땅이 된 소유권이 됩니다. 소유권. 네, 네. 이 한 600만 평방미터 좀 되는데 엄청난 땅이죠. 예, 예. 이거를 서울시가 2%, 환경부가 한 28% 정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이거를 일부 환경단지 들어와 있고 음. 그 김포 쪽 들어가 있는 그 4매립장 쪽 일부 요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매립이 끝난 1, 2매립장 그다음에 3매립장 예. 이 부분 한 1600만 평방미터를 소유권을 인천시에 준다. 어. 일부가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그
메리츠 관리공사에 반입 수수료를 줘요. 네네. 처리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50%를 가산금으로 더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인천시에 준다. 네. 그래서 수도권 메리츠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회계 이걸로 네. 해서 그런 사업에 쓴다. 네. 이런 걸 막 받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작년 8월부터인가 3-109 그 메리장 조성공사 끝나서 209가 다 종료가 됐고 네. 지금 3-109의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체 메리츠를 3-109 메리츠 종료 전까지 대체 메리츠를 찾자. 그래서 상계시도가 대체 메리츠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예. 1년 6개월 전에 용역을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후보지가 나와 그쵸. 있습니다. 용역은 끝났고 용역이 후보지가 끝났는데 이 나왔죠. 용역 결과를 발표를 못해요. 예. 그래갖고 말대로 나왔는데 예. 여기다 예. 저기다 그러다가 예. 그 영종대교 밑에 네. 그 제2준설도 투기장이 유력 후보지다. 그러니까는 뭐 영종 주민뿐 아니라 뭐 서구의 청라 주민들까지 다 화를 내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천에서 서구에서 몇십 년을 했는데 예. 그 옆에다 또 그 밑에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예, 공항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예. 공항에서 나오는 길목이 눈에 네. 다 보이는데 그 해양 오염을 극심하게 시킬 우려가 높은데 연약 기반이고 예. 그게 준설도 특기장이라는 게 인천항 항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게 그 뻘하고 모래하고 다 파냅니다. 그렇죠. 예. 자꾸 내려와 쌓이니까 예, 예. 한강하고 해서 뭐 자꾸 흘러 내려와 쌓이거든요. 이거를 퍼내다가 수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딘가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호안을 촉조해서 물을 퍼내고 거기다 이제 버리면 나중에 땅이 되죠. 다 매립이 예. 끝나면. 거기를 활용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인천시 최종 입장은 뭐냐? 현재로서는 이 후보지를 발표하면 말썽만 난다. 각 후보지에서 결사반대하고 뭐 난리 나겠죠. 그렇게 된다. 예. 예. 그러니 경주의 방패장, 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그랬었죠. 예, 예. 그때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방패장을 한 10년 동안 못 찾다가 보안군수가 한다고 그러다가 뭐 계란 맞고 주민들한테 난리가 나고 막 감금당하고 그때 여기저기 뭐 우리 구럽도 한다 그러다가 뭐 구럽도 뭐 투쟁이 벌어져서 뭐막 난리가 감옥에도 났어요. 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예. 뭐 정경중대가 덕적도에 가서 뭐 몇 달씩 진치고 있었고 결국은 무슨 활성 단층이 발견됐다 그러고 후퇴를 했는데 구럽도라는 것에서 포기를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무엇을 주장하냐? 정부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라. 공모를 통해서 해라. 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던 후보지를 포함해서 예. 이 공모를 하자. 그 대신 공모를 해서 이 결정을 하려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정부가 줘라. 그렇죠. 환경부가 주도해서 네. 돈을 왕창 주던지 무슨 그 수건사업비 뭘 다 약속을 하든지 해라. 그 경주 방패장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특별지원금으로 한 3천억을 줬습니다. 경주시에. 예. 그다음에 그쪽에 그 수건사업, 철도니, 도로니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학교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3조 몇 천억을 투입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것도 갈등이 남더라. 경주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그 월성면인가 뭐 원래는 그 옆에 월성군에 속해 있던 데더라. 예. 월성군 쪽에 가깝더라. 그 월성군하고 또 경주시하고 굉장히 이상해졌고 여기에 네 개 지역이 그 응모를 했었는데 전부 찬성률이 60% 이상이었거든요. 경주는 예, 거의 89%인가 90% 가까웠어요. 네, 네. 경주한테 밀려서 떨어진 데는 또 반대 운동한 사람들하고 찬성 운동한 사람 간에 갈등이 더 생기고 그렇겠지. 예. 예. 이게 자꾸 갈등을 불러요. 공모를 해도 네. 어찌됐든 그래서 박 시장이 그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그 민주당하고 그 예산정책 협의할 때도 이걸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아주 이해찬 대표가 총리로 계실 때 그 경주 방패장 선정했듯이 이게 공모로 할 수밖에 없다. 그 환경부는 자꾸 딴소리 하는데 그러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 나서서 좀 조정을 해주던지 어찌됐든 정부가 주도해서 이거를 그 상당한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 네, 네. 그러면은 입지 선정이 안 되면은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냥 뭐 대체 메리트를 안 하면은 나중에 뭐 쓰레기 뭐 그냥 다 그냥 서울, 인천, 경기에 쌓아놓을 거냐?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중간에 사실은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이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계시도가 분담이죠. 그거는 사실 이거는 공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보원 지시를 했죠. 법적으로 중공 처리가 되면 자꾸 공개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가 좀 미진하니 이걸 보완해 와라. 예. 그래갖고 5월 말인 것까지 이거 보완해라 그래갖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중공 처리된 건 아닙니다. 이 결과가. 예. 시간은 시간 벌기죠. 시간 벌기. 그래서 이 경찰관의 주장은 뭐냐? 만약에 뭐 정부한테 뭐 주도해서 뭐 공모를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정부 예산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가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해라 그러면은 뭐 환경부는 자 2015년에 4자 합의할 때 3-109 매립이 종료되기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선정한다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선정이 안 되면 추가로 남은 매립지 남은 면적의 15% 쉬운 말로 3-209 그 옆에 있는 3-109 옆에 있는 3-109는 103만 평방미터고 3-209는 106만 평방미터 여기를 더 쓰겠다 한 번 더 10년이고 15년이고 그래서 글로 갈 거다 그거 들고 나오지 않겠냐 한국부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 끝이 안 나는 이거 과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상태나 상황으로 봐서는 3-209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5년 그 매립 종료 그리고 대체 매립제로 간다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를 솔직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서구 주민들이나 뭐 인천 시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인천 시민이지만 3-209를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건 정부가 주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자. 두 번째 친환경 매립 이 말로만 하지 말고 직매립 금지든 법제화를 빨리 하고 시군 구별로 총량제하고 반입수수료도 차동하고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더 받고 전기 요금 누진제 하듯이 안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했던 게 지금 2025년 8월 정도에 매립이 종료될 걸로 봤는데 아니 폐비닐 사태 벌어지고 폐비닐이 일반 쓰레기로 막 배출되고 하면서 오히려 늘었어요 좀 이게 발생량이 그래서 2014년 8월이면 끝나게 생겼더라. 점점 더 시간도 없고 더 큰일 난다. 2024년 8월에 한 1년 정도 이게 종료되게 생겼더라. 2024년, 2014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2025년이었는데 8월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반입 추세로 봐서는 2024년 8월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나 뭐 이쪽의 입장은 뭐냐? 좀 불가피하다. 3-209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행정 절차를 밟고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야 된다. 지금 시기 놓치면 쓰레기 대란 온다.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다. 매립지 관리공사의 주장은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기본 설계 들어가도 이미 늦었다. 2024년에 종료가 된다면 그 다음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 인천시는 반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3-109가 2024년에 종료가 되든 2025년에 종료가 되든 지금 2019년인데 어디 뭐 공모를 통해서는 모든 주민이 일부는 반대할 것이고 뭐 공모를 통해도 응모할 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입지 선정하는데 뭐 한 1, 2년, 2, 3년 써버리면 쓰레기 갈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사실은 인천이 우리 단지 인천에 사실은 이제 시민이고 저도 주민이고 그러는데 예전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거를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다시 이어간다는 이 논리는 사실은 어떤 주민이 보더라도 찬성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아까 환경부가 뭐 명확한 그런 것들도 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 과연 이렇게 그 질질 끌다가 과연 인천경찰련이 그러면 요구하는 건 뭐냐? 그렇게 정부에 그 읍수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알았다 그러고 뭐 서울 경기랑 같이 그 뜻을 맞춰서 뭐 이 정부에 그 요구하겠다. 그럼 서울 경기도 좋다 하고 있는데 내심은 뭐냐? 그래 그리고 시간 질질 끌다가 뭐 도저히 안 될 게 뻔하니까 뭐 그럼 3-209 갈 거 아니냐? 아유 이거 합의했지 않냐 우리 3-209 불가피하면. 대체 매립지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3-209 한 번 더 쓰는 걸로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 대신 3- 쓰레기 대란 안 나게 수도권 매립지 빨리 그 행정처 가자. 뭐 공모 이렇게 하는 척 뭐 해보든지 뭐 일단 인천시 뜻에 맞춰주는 형태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른 방법이 없고 자체적으로 뭐 경기도가 별도라고 서울시가 별도라고 무슨 매립지를 뭐 찾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별도로 갔어야 됩니다. 이거 방역 단위로는 인천은 인천대로 사실 그게 처리하고. 맞죠.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간단히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서 뭐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특히 생활 쓰레기는 다 태워서 제만 갖다 묻겠다는 건데 소각장을 지금 증설을 못 하는데 우리 청라 소각장 딴 데로 폐쇄하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청라 주민들이. 예. 무슨 소각장을 어디다 증설해서 쓰레기만 갖다 제만 갖다 묻습니까 지금 상황이. 참 이 참 어렵습니다. 이 환경 문제.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쓰레기 매립지 이 그 대체 용역지 이 용역을 둘러싼 또 논란이 이건 뭐 이게 쉽게 또 사그라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만 좀 또 한번 다루고 싶어하는 예,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인천 사이다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